여러분은 혹시 서울을 복사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로 위에는 현대와 기아 차량들이 끊임없이 달리고 도시 중심엔 한글 간판으로 뒤덮인 한국식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이 공식 수업 언어로 사용되고 주택 구조는 온돌과 신발장이 기본이 된 완벽한 한국식 공간으로 채워져 있죠. 이곳에선 한글을 모르면 밥을 사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심지어 친구를 사귀는 일조차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누군가의 강요도, 광고도 아닌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서울이 되기 위해 진화하고 있는 이 도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4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대학교 졸업장을 받은 기쁨보다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마치 제 마음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 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몽골 맞나? 공항 앞 주차장에 늘어선 차량의 대부분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였거든요. 택시를 잡아타고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한국 차가 많이 보이네요. 기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백미러로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몽골어로 질문하시는 기사님께 고개를 끄덕였죠. 기사님은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몽골은 한국차가 대세입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 놀라웠어요. 간판들이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BBQ, GS25, 이마트24. 현지 식당조차 간판에 한글 메뉴가 써 있었죠. 도로변에는 한국식 가로등과 분리수거함, 심지어 벤치까지 서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마치 서울 시내를 달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택시기사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며 웃으셨죠. 이제 우리 울란바토르도 서울처럼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덕분에 도시가 깨끗해지고 편리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는 더 많은 한국 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포터트럭이 유독 많이 보였어요. 짐을 가득 싣고 분주히 오가는 포터트럭들 사이로 택시가 천천히 나아갔죠. 다 한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포터 없으면 장사도 못해요. 기사님이 답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만 해도 낡은 소련식 건물들이 즐비했던 동네가 이제는 한국식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가로수들도 반듯하게 심어져 있었죠. 택시에서 내리며 여기가 맞나요? 라고 물었더니 기사님은 웃으며 맞아요. 이제 우리 도시도 변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혹시 집을 못 찾아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지도 앱에 표시된 상점들 이름이 전부 한글과 몽골어로 병기되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몽골 맞아? 혹시 집도 못 찾아가는 건 아닐까? 제 목소리에 답이라도 하듯 저 멀리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셨어요. 그제야 안심이 되었죠. 4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에는 한글로 쓰인 라면 봉지가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몽골이지만 서울의 흔적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요.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서울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에서 맡던 그 특유의 향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냄새는 한국 하숙집에서 맡던 것과 비슷했어요. 엄마, 이 냄새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가 주방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놀랍게도 김치찌개, 잡채, 그리고 불고기가 놓여 있었어요. 제 눈이 동그래지자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우리 집 평소 저녁 메뉴야. 네가 한국 가고 나서 우리도 한국 음식 자주 먹게 됐어. 어머니가 가져온 국그릇에는 붉은 김치찌개가 모락모락 김을 내뿜고 있었죠.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혹시 한국 식당에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담근 거야. 요즘 몽골 엄마들 다 김치 담가.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 고추장, 마늘, 새우젓 모두 한국 슈퍼에서 샀어.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큰 통에 가득 담긴 김치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붉은 김치가 들어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엄마가 담그신 거예요?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김치찌개를 맛봤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먹던 맛과 약간 달랐지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놀라웠어요. 레시피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몽골 엄마들이 공유하는 레시피가 있어. 한국 유튜브도 보고 다른 엄마들한테도 배우고. 이제 우리도 김치 만드는데 전문가야.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는 제가 떠난 4년 동안 몽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몽골 여성들 사이에서 엄마표 김치가 유행이라는 사실이었죠. 우리 동네 엄마들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다들 자기가 담근 김치 사진을 올려. 어떤 엄마는 김치 담그는 교실까지 열었다니까.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보니 정말로 몽골 김치 마스터 그룹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여러 아주머니들이 자신이 담근 김치 사진을 자랑하고 서로 비법을 공유하는 대화가 오갔어요. 한국 반찬 잘하면 좋은 엄마라고 생각해. 애들도 이제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다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뭔가 신기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저와 달리 몽골에 남아있던 어머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친 후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안아주신 후 식탁에 앉아 김치찌개를 맛있게 드셨어요. 솔롱고야, 내가 한국 가고 나서 네 엄마는 김치 박사가 됐어. 처음엔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고 했는데 이젠 김치 없으면 허전하다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어 있다니.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던 몽골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몽골도 조금씩 한국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김치 맛이 아직도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맛이 몽골의 맛으로 변화하는 그 미묘한 차이가 참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 아질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질마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알던 친구로 제가 없는 동안 몽골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솔롱고. 여기야. 카페 앞에서 아질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봤을 때부터 놀라웠습니다. 화장이나 옷차림이 영락없이 한국인과 같았거든요. 한국 스타일의 오버사이즈 맨투맨의 와이드 청바지, 그리고 깔끔한 화장까지. 서울 홍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반갑게 포옹한 후 함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거리 곳곳에는 GS25, BBQ, 설빙, 이마트24 같은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어요. 저기 진짜 GS25야?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최근에 생겼어. 이제 몽골에도 한국 편의점 체인이 다 들어왔어. 들어가 볼래? GS25에 들어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메뉴판이 한글로만 구성되어 있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모두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었죠. 심지어 셀프 계산대와 전자 메뉴판도 한글이 먼저 나오고 몽골어는 작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왜 메뉴가 다 한글로만 되어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몽골어보다 한국어 메뉴를 더 찾는 손님이 많아요. 한국 제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본사 방침이 그렇대요. 편의점에서 나와 아질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질마는 최근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마치 서울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몽골이 맞아? 제가 물었어요. 아질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몽골 신축 아파트는 다 한국식이야. 13층에 도착해 아질마의 집에 들어서자 완전히 한국 아파트 같았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한국식 신발장, 온돌 바닥, 깔끔한 팬트리, 그리고 벽지까지 마치 한국에서 본 아파트와 똑같았습니다. 와, 이거 완전 한국이잖아.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요즘 몽골 사람들은 한국식 아파트를 선호해. 특히 온돌 시스템이 우리 추운 날씨에 딱이거든. 그리고 공간 활용도 잘 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질마가 말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은 이제 그냥 외국이 아니야.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 된 거지. 단순히 제품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한 거야. 아질마의 말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나가면서 근처 공원을 지나갔는데 그곳마저 한국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들, 벤치 디자인, 심지어 쓰레기통 디자인까지 서울의 공원과 똑같았습니다. 이 공원도 한국 기업이 지은 거야? 궁금해서 물었어요. 응, 한국 건설 회사가 아파트 단지와 함께 지었대. 이제 몽골의 새로운 도시 개발은 거의 다 한국 스타일을 따라가고 있어.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풍의 카페, 식당, 그리고 옷가게까지. 마치 제가 한국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판, 가격표, 심지어 이벤트 전단지까지 대부분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써 있었죠. 일부 가게는 아예 한글만 써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슈퍼마켓 점주가 말했습니다. 한글 간판 붙이면 장사 잘 돼요.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몽골 문화를 그리워하던 것처럼 몽골에서는 한국 문화가 대세가 되어 있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아질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수입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한 거야.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 방식이 한국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아질마와 한국화된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저녁에는 대학 동기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임을 마련해 준 거였죠. 도착하자 누군가 외쳤어요. 서울대 졸업생이 오셨다. 다들 일어나서 격례. 농담처럼 들렸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진심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영해 주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자 질문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솔롱고, 진짜 서울대에서 공부한 거야? 어떻게 들어갔어? 한국 생활은 어땠어? 정말 드라마처럼 멋진 곳이야? 취업은 어디로 할 거야? 서울에서 공부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 마지막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친구 중 한 명인 바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 모르지? 요즘 몽골에선 서울에서 공부했다는 말 한마디면 어디든 문이 열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한국어 할 줄 아는 인재를 찾고 있거든. 그래서 다들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배우는 정도가 아니야. 다른 친구 델게르가 끼어들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한국에 유학 갈 수 있게 미리 준비시키는 거지. 식사가 나오는 동안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직장 문화, 생활 방식까지. 마치 제가 어떤 비밀의 나라에 다녀온 것처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솔롱고, 너 정말 운이 좋았어. 오랜 친구 투야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력서도 필요 없어. 서울에서 공부했다는 말만 하면 회사에서 먼저 연락 온다며. 어떤 회사에 지원할 거야? 아직 결정 못했어. 몽골에서 일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몽골에서 일한다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성공의 길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발전하려면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사실 요즘 몽골 기업들도 한국에서 공부한 인재를 찾고 있어. 특히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회사들은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하지.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 중 몇몇은 자신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럽다, 델게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나도 한국 유학 갈 거야. 왜 지금은 안 돼?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늦었잖아. 한국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늦은 건 없어. 지금 시작해도 충분해. 제가 격려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몽골에서 한국 유학은 단순한 교육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계급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마치 신분증이나 통행증처럼 취업시장과 사회에서 우대받는 자격증이 된 거였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투야가 물었습니다. 솔롱고, 우리 좀 도와줄래? 한국어 배우는데 도움이 필요해.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얻게 된 이 통행증의 가치를 그들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불공평할 수 있는지도요.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유학이라는 경험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권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였죠. 친구들과의 만남 이후 조카 바트볼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거든요. 학교 수업이 끝날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교문 앞에 서 있자니 제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학교 건물도 허름했고 놀이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었습니다. 바트볼드가 달려나오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반가워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트볼드, 키가 많이 컸구나. 학교는 어때? 재밌어요. 특히 한국어 수업이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국어 수업? 너희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네. 일주일에 3번이나 해요. 교실 구경할래요? 바트볼드의 손을 잡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는데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쓰인 격언들, 한국의 명소 사진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의 교실에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교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카드가 붙어 있었고 칠판 위에는 오늘의 한국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한글을 배울 때 외웠던 그 자음들이었죠. 선생님께 인사드려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무실로 가서 바트볼드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젊은 몽골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3년 전부터 한국어 정규 교육 과정을 도입했어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특별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학부모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져서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게 됐죠. 지금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배우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한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죠. 학부모들이 한글 먼저 가르쳐 달라고 해요. 아이들 미래엔 필수라면서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계속 확대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취업에 큰 강점이 되고 있거든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우리 아이 한국어 잘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교실들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따라 부르고 있었고, 다른 교실에서는 한글을 따라 쓰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바트볼드의 반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했다는 걸 알자 아이들이 질문 세례를 퍼부었어요. 언니, 서울이 진짜 드라마처럼 예뻐요?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커서 서울대 가려면 한국말 잘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벌써 서울대에 가고 싶다니요.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면 돼. 너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그런데 왜 서울대에 가고 싶어? 아이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가 서울대가 세계 최고 대학이래요. 거기 가면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대요. 수업 종이 울려 아이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실 뒤에 서서 한국어 수업을 지켜보았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한글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볼드입니다. 저는 10살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 바트볼드가 자신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국과 한글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죠. 학교 방문 다음 날, 대학 시절 친구인 바트촐론이 자기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최근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이미 아질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국식 아파트의 모습에 놀랐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하며 한국식 아파트가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 더 깊이 알아볼 기회였습니다. 전화로 알려준 주소를 따라 찾아가는데 멀리서부터 현대건설 로고가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한글과 몽골어로 현대힐스 레지던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의 고급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현대적인 조명, 심지어 로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유니폼까지 한국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바트촐론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질마도 그중 한 명이었죠. 모두 한국식 인테리어와 시설에 감탄하며 집 구석구석을 구경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런 아파트 얼마야? 바트촐론이 가격을 말하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일반 몽골 아파트보다 2배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도 값어치가 있어. 바트촐론이 설명했어요. 이런 아파트는 거의 투자 상품이나 마찬가지야. 매년 가격이 올라. 특히 한국 건설사가 지은 곳은 더 많이 오르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바트촐론의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김치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것들 다 어디서 구했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몽골에도 한국 가전제품 공식 매장이 많아. 비싸긴 하지만 품질이 좋으니까 다들 사. 특히 신혼부부들은 한국식 살림살이가 필수템이 됐어. 식사 후 바트촐론은 동네에 있는 다른 친구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역시 한국식 아파트였지만 또 다른 건설사인 포스코 건설이 지은 단지였어요. 포스코 아파트는 작년에 분양 시작하자마자 완판됐대. 바트촐론이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처음보다 30% 이상 비싸졌어. 친구의 집에 들어서자 또 다른 형태의 한국식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인트 벽지가 붙어 있었고 욕실은 완벽하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알게 된 사실은 이제 몽골에서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결혼한 커플들은 다 한국식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 아질마가 말했어요. 예금 다 털고 부모님한테 도움받아서라도 이런 곳에 살려고 해. 아파트 단지를 나오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건설사의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여긴 서울보다 더 서울 같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바트촐론의 집들이 다음 날 시내 카페에서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습관이 된 카페 문화가 그리웠거든요. 몽골에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한국 카페 체인점이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판까지 한국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글과 몽골어로 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응, 나 잘 지내. 오랜만에 몽골에 돌아오니까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여기 완전 한국화됐어. 한국어로 대화하는 동안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몽골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유학했을 뿐이죠. 그 말에 두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저희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독학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한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제 말을 경청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연락처를 교환한 후 그들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과일을 팔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하는 것을 들으셨는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아니요, 저도 몽골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그냥 한국말로 한마디만 해줘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신기한 요청이었지만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과일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하니 소셜미디어에 알림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한글 너무 멋져요. 가르쳐 주세요. 한국 문화 소개해 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신기했어요. 마치 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바트볼드의 학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언니, 우리한테도 한국말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 잘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즐겁게 따라했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신기해요. 제가 한국어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몽골에서는 한국어가 영어처럼 중요해졌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운이 좋은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몽골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웠는데 몽골에 돌아오니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일종의 매력 자산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단지 몽골만의 현상일까? 아니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일까? 궁금했습니다. 한글이 외국에서 이렇게 매력 자산이자 인기인 되는 기술이 된 현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유학 간 것이 정말 운명 같았어요. 귀국 후 2주차, 저는 몽골의 변화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화된 몽골의 모습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오랜 친구인 덜거르가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현지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었어요. 솔롱고, 우리 방송에 좀 나와줄래? 몽골에서 일어나는 한류 현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거든.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너의 시선으로 본 변화를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저 또한 이 변화의 원인이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덜거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롱고, 사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우리도 궁금해. 한국 정부나 기업이 특별한 홍보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제품이 대세가 됐어.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질문들은 제가 본 몽골의 변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덜거르는 현장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장 상인, 카페 주인,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70대 노인의 말이었어요. 나는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어. 내 손자가 선물해준 한국 전기장판 덕분에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지. 품질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젊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도 한국식 마트가 생기면 땅값이 2배는 오를걸요?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죠. 취재를 마치고 차 안에서 덜거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솔롱고, 오늘 인터뷰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 이건 강요된 게 아니야.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을 선택한 거야.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누군가에게 심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한국을 좋아했고 스스로 받아들인 거였죠. 다음 날 덜거르의 제안으로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특별 강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아이가 질문했어요. 언니, 왜 한국이 이렇게 멋진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도 정확한 답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한국이 몽골에 이렇게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야. 전쟁 이후 황폐해진 곳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제품들이 우리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 수업이 끝날 무렵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크면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우리 도시도 더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희망과 꿈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떠났을 때와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가 강제로 가르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한국을 선택했고 우리의 언어와 문화, 삶의 방식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남의 것을 배워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것들이 누군가의 교과서가 되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 누군가의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는 한국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